오스카상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범죄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유럽의 영화 거장 로만 폴란스키, 그를 할리우드에서 유명하게 만든 작품들. 중국 관객들은 이 영화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인 거리.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한다. 남자 주인공 잭은 원래 차이나타운 경찰서의 형사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호하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잭은 오랜 기간 자책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서 사임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립탐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레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중년 여성이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잭에게 맡깁니다. 레이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라우레이는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의 행방은 비밀이다. 가끔 밤 늦게 나가기도 해요. 레이 부인은 잭이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혼 소송 준비. 잭은 이미 이런 종류의 강간범 잡기 의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 고민 없이 동의했다. 레이 부인의 남편인 레이 씨는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어요. 깔끔하게 손질된 콧수염을 기르고 온화하고 우아한 중년 신사. 잭이 레이 부인의 의뢰를 받아들인 후 나는 그날 오후에 라우레이를 따라갔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도착. 여기서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핵심 주제는 교회에 저수댐을 건설해야 할까요? 로스앤젤레스는 당시 잦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현 시장, 물 공채 850만 달러 요구. 모금된 자금을 저수댐 건설 추진에 활용. 그러나 이 제안은 수도 공급국 수석 엔지니어인 라우레이에 의해 단호하게 반대되었습니다. 라우레이의 의견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지질학적 조건은 단순히 댐 건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도시 인근의 지질학적 문제로 저수댐이 붕괴된 바 있다.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라우레이는 지금 물저장댐을 건설하는 것이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우레이와 시장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 행사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귀하의 목초지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수원을 차단하십시오. 목초지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목자들의 도착으로 회의실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토론회는 서둘러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시청을 떠난 라우레이는 혼자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다. 마른 강바닥 옆에 멈춰 섰다. 잭은 차를 타고 그를 따라갔다. 멀리서 라우레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탄 청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강바닥 어귀에는 대형 홍수 배출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라우레이는 송유관 입구까지 걸어가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황혼이 질 때까지. 갑자기 많은 양의 맑은 물이 파이프에서 분출되어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라우레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어. 멀지 않은 곳에서 잭은 오후 내내 라우레이를 따라갔고 매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라우레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서 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밤새 라우레이를 감시하던 남자 조수가 잭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어젯밤 해변을 떠난 후 라우레이,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다. 레스토랑을 떠날 때 그는 또한 문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성 조수는 멀리서 다투는 라우레이와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다툼이 끝난 뒤 라우레이는 도시 외곽에 있는 저수지로 차를 몰았다. 그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성 조수는 어젯밤 라우레이를 따라가는 기본적인 상황을 잭에게 방금 보고했습니다. 남자 조수를 대신해 지역 탐정으로 활약하는 또 다른 탐정사무소 직원. 그냥 잭한테 전화해. 라우레이가 안뜰에서 어린 소녀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주장됩니다. 잭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잭은 1414번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는 카메라로 라우레이에게 키스하는 어린 소녀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잭이 다음 날 오후에 이 사진을 현상한 후 레이 부인의 손에 가늠한 사람을 잡기 위한 상대방의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틀 후 아침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잭은 신문에서 큰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 스캔들 폭로. 기관장은 공금을 횡령하고 딸을 황금집에 숨겼다.
첨부된 사진은 정확히 잭이 이틀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늙은 레이를 껴안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 잭은 이 사실에 매우 당황한다. 그는 항상 직업 윤리를 옹호했으며 사진은 레이 부인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언론에 유출된 건 아니지만 왜 언론에는 라오레이와 어린 소녀들의 사적인 사진이 있는 걸까요? 기자에게 사진을 건네준 사람이 레이 씨였나요? 문제는 레이 부인이 가족 스캔들을 폭로한 이유다. 남편 라오레이를 파멸시켜야만 합니까? 잭이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날 오후 이상한 중년 여성이 화가 나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자신이 라오레이의 아내 레이 부인이라고 주장함. 레이 부인은 우울한 얼굴로 신문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라오레이 스캔들 사진은 잭이 찍은 것이다. 그녀는 잭이 남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법정에 데려갈 계획이야. 말을 마친 후 잭은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 부인은 문을 쾅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잠시의 혼란 끝에 그제서야 잭은 자신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라오레이의 혼외정사 조사를 그에게 맡긴 여자. 진짜 레이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오레이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손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의심스러운 잭은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으로 달려갔습니다. MAOLIS 수상한 잭이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으로 달려갔습니다. LIS 수상한 잭은 즉시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 S로 달려갔습니다. ENGINER는 라오레이에게 직접 상황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라오레이에게 직접 상황을 물어볼 생각이에요. INFR. 라오레이에게 직접 상황을 물어볼 생각이다. 예상외로 라오레이는 이때 사무실에 없었다. 잭은 애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레이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액자가 있어요. 액자 속 사진은 라오레이와 한 여성의 다정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방금 탐정사무소에 잭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레이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온 레이 부인이 진짜 주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잭에게 라오레이의 혼외정사 조사를 의뢰한 중년 여성. 그냥 가짜야. 잭은 사진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돌아서서 떠나려고 해요. 바로 그때 그는 오렌지인 두 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 국장 라우 후입니다. 잭이 차이나타운 경찰서에서 복무했을 때 나는 후 추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잭의 전 경찰서 동료 라우 가오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잭은 라우 가오한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라우 가오가 이미 경찰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후 추 밑에서 일하고 있음. 가오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잭은 라우레이의 빌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별장의 집사가 그를 뒷마당에 있는 응접실로 데려가 기다리게 했을 때 잭은 빌라 뒷마당 중앙에 커다란 물고기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고기 연못의 물은 매우 맑습니다. 물 밑에 뭔가 빛나는 것 같아. 잭은 무의식적으로 물고기 연못에 접근했습니다. 반짝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때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잭은 재빨리 돌아서서 자기 앞에 있는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탐정사무소에 도전하러 간 사람은 레이 부인이었다. 잭이 라우레이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레이 부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이때 레이 부인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걸 보니 잭은 자신이 라우레이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레이 부인과 라우레이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레이 부인은 잭의 태도를 보고 질투한다. 그는 즉시 이 문제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라우레이가 사무실이나 집에 없으면 저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잭은 재빨리 레이 부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저수지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다름 아닌 차이나타운 경찰서의 잭의 옛 상사인 로우 서장이었습니다. 잭이 방금 로우 추장에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냥 상대방 입으로 배운 거임. 그가 찾던 늙은 레이가 죽었다. 경찰은 방금 저수지에서 라오레이의 시신을 회수했습니다. 잭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로우 추장을 따라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건에 관련 정황을 들었다. 검시관 부검 결과 드러났다. 라오레이의 머리 뒤쪽에 뚜렷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뒤 물에 빠져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시각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이었다. 오전 8시부터 자정 12시 사이. 분명 살인사건인데? 라오레이가 죽기 전 성추문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레이 부인이 남편의 배신을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의심했다. 분노하여 그를 죽여라.
그래서 레이 부인은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레이 부인은 남편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그녀의 구체적인 행방을 묻자 그녀는 다시 머뭇거렸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라우레이에게 키스한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레이 부인의 표정은 극도로 당황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루오 서장을 설득하여 레이 부인이 먼저 경찰서를 떠나도록 하세요. 그녀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알리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 부인이 떠난 후 잭은 법의학 의사를 혼자 발견합니다. 라우레이의 부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의사는 아직 라우레이의 시신을 부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검 결과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잭은 경찰 영안실에 있어요. 익사한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잭은 법의학 의사로부터 이 사람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다리 밑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어요. 사건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다. 잭이 올드 레이를 따라갔던 강바닥. 잭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강바닥 아래의 수로가 거의 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사람들을 익사시킬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잭은 사건이 발생한 다리까지 혼자 차를 몰고 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강바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여기에는 얕은 웅덩이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은 발목까지만 닿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익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잭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말발굽 소리가 났다. 말 위에 탄 남자는 그날 라우레이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이었다. 잭은 재빨리 말을 탄 청년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라우레이가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어보세요. 말을 탄 소년은 잭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라우레이는 그에게 왜 강이 지금까지 말랐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라우레이에게 실제로 매일 밤 상류 저수지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담수량이 많습니다. 단지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간 후에 홍수 배출관을 통해 바다로 배출됩니다. 말을 탄 소년의 말을 듣고 잭은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곳곳에 물이 부족합니다. 왜 밤늦게 귀중한 담수를 바다에 방류하겠습니까? 잭은 막연하게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레이 부인과 죽은 늙은 레이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는 숨겨진 이유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을 탄 소년과의 대화를 마친 후 잭은 다시 강바닥 상류 근처의 저수지로 운전했습니다. 이곳은 라우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이때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잭은 차를 주차하고 막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빠른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피하고 옆 배수로에 숨었습니다. 내가 아직 나를 숨기지 않았는지 몰랐어. 나는 배수로 아래로 세차게 흐르는 물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잭은 매우 민첩합니다. 내 앞에 있는 철책을 꼭 붙잡고 나는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랑 밖으로 기어나왔다. 온통 흠뻑 젖어 그가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랐을 때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두 명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자는 잭의 전 동료 라우가오이다. 라우가오는 잭을 만난 후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붙잡았다. 키 작은 남자가 단검을 꺼냈다. 긁힌 잭의 코. 그에게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후 두 사람은 손을 놓고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잭은 탐정사무소에 도착한 후 붕대로 감은 코를 감쌌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두 명의 남자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건기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비밀리에 담수를 배수하는 모습, 홍수 배출관을 통해 바다로 배출, 도시에 물이 부족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세요.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수댐 건설 계획 합의. 라우레이는 잔인하게 침묵당하기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잭과 두 명의 남자 조수들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잭은 전화를 받고 즉시 발신자를 알아봤습니다. 레이 부인인 척한 중년 여성이었다. 상대방은 신문에서 라우레이 살해 소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잭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레이 부인으로 가장하여 잭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잭이 그녀를 선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이 가짜 레이 부인은 전화로 직접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신문에 실린 광고를 잭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잭은 곧바로 오늘의 신문을 찾아 게시판을 파헤쳤습니다. 잭은 그날의 신문을 찾아 게시판을 꺼냈습니다. ET 12시 15분 잭은 곧바로 오늘의 신문을 찾아서 게시판을 꺼냈습니다. 608소 액트, 이그. 잭은 즉시 그날의 신문을 찾아서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그 게시판을 꺼냈습니다. 잭은 곧바로 오늘의 신문을 찾아 게시판을 파헤쳤습니다. 나는 거기에 단 하나의 사망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자는 노인이었다. 2주 전에 요양원에서 사망함. 보고서 전체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잭.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서를 잘라내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가짜 레이 부인이 왜 이 계획에 주목하고 싶어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데 방금 조수 2명과 함께 정리한 결과 잭은 라우레이 살인의 진짜 범인을 대략 추측했습니다. 그날 오후 잭은 다시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에 왔습니다. 후 이사를 찾았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추측을 요점만 말했다. 잭이 아는 한 저장댐 건설 문제에 대해 라우후 수자원국장은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수자원부 수석기술자 라우레이는 확고한 반대자다. 잭은 후 추가댐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의심합니다. 먼저 레이 부인인 척 할 사람을 고용하세요. 라우레이의 개인 스타일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의뢰합니다. 라우레이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의도. 라우레이가 악명 높다면 당연히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우레이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댐 건설 계획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후추는 라우가우와 키 작은 남자에게 매일 밤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저수지의 담수는 홍수 배출관을 통해 바다로 배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인공 물 부족 현상. 라우레이는 후 추의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잭의 솔직한 비난에 직면한 후추는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라우가우와 다른 사람들에게 밤에 물을 방류하도록 선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의 진짜 목적. 도시의 물 부족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물 저장 댐 건설에 동의하도록 강요. 대신 우리는 댐 하류의 과일 농부들이 과수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배수관이 낡았다고 해서 신선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라우레이의 죽음에 대해 후추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잭은 후 추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후추 사무실에서 나와 수도국 로비를 지나 잭의 눈이 무심코 벽에 걸린 사진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물 공급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인 라우레이가 죽기 전 한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잭은 라우레이와 함께 있는 사진 속 노인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직전에 식당 앞이었는데 라우레이와 말다툼을 벌인 70세 남성.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관계는 심상치 않다. 잭은 사진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가 뒤를 돌아 프런트로 다가왔다. 담당 직원에게 사진 속 노인의 정체를 물어보세요. 알고 보니 이 노인의 이름은 진사부 웨스터 친였다. 그는 라우레이의 장인이자 레이 부인의 친아버지이다. 진 씨는 수자원부 고위 간부였습니다. 잭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진 씨와 라우레이 같은 존경받는 사람들은 사위관계를 갖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공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까요? 의심에 가득 찬 잭이 탐정사무소로 돌아오자 레이 부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레이 부인이 이번에 오셨어요. 그녀는 잭에게 남편의 죽음의 진짜 원인을 알아내라고 맡기고 싶어합니다. 잭은 이미 이용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이 성추문 폭로에 죄책감 느껴? 게다가 정치적 지하 세계와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호기심도 가득하다. 그래서 그는 레이 부인의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이 씨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잭은 그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 씨와 라우레이의 사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뜻밖의 레이 부인의 얼굴은 아버지인 진 씨의 이름을 듣자 갑자기 변했다. 뭔가 말 못할 일이 있는 것 같아. 잭의 거듭된 질문에 그녀는 숨겨진 비밀을 밝혀낸다. 알고 보니 무너진 댐을 건설할 당시 라우레이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무거운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잭이 나중에 진 씨가 나서서 라우레이를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댐이 건설됐다. 예상외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댐이 무너졌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 초래. 이 사건으로 인해 라우레이와 그의 장인 친 씨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소통을 중단한 상태다. 레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잭은 의심스러운 눈을 진 마스터의 머리로 돌렸습니다. 레스터 친과 라우레이의 관계는 조화롭지 않습니다. 라우레이가 죽기 전 또 다른 분쟁이 있었다. 그렇다면 진 씨가 라우레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한 잭은 즉시 레이 부인이 제공한 주소를 따랐습니다. 진 선생님의 집에 왔습니다. 며칠 전 라우레이와 논쟁을 벌인 이유에 대해 진 사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친 씨의 대답은 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사위의 불륜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딸 레이 부인은 질투심이 많은 여자예요. 진 씨는 자신의 딸이 라우레이의 혼외 정사를 알게 될까 봐 걱정했다.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나는 라우레이를 몰래 찾았다. 혼외 애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하십시오. 뜻밖에도 라우레이는 댐 붕괴로 인해 진 씨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체면을 가리지 않고 식당 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잭은 메스터 친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우레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또한 진징 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잭은 후 추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 추는 이전에 밤에 저수지에 물을 방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수지 하류의 과일 농부들이 과수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하지만 잭은 어차피 로스앤젤레스시 기록 보관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수지 하류 토지 이용 현황 검토. 이 지역에는 정말 많은 과수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수원의 거의 모두가 지난 3개월 이내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저수지 하류의 과수농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땅값이 폭락했어요. 과수농가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을 이렇게 대규모로 판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잭은 어떻게든 이 땅이 거래된다고 느꼈어요. 라우레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기록 보관소를 떠난 후 잭은 견학을 위해 저수지 하류의 산악지역으로 곧장 운전했습니다. 이곳의 과수원은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다양한 과일 농부들의 소유입니다. 많은 과수원에는 울타리 색깔의 벽에 SOLD 나무 표지판이 있습니다. 잭은 막 속도를 늦추려고 했어. 상황을 물어볼 현지인을 찾아보세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이 반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과일 농부처럼 생긴 남자. 그냥 산탄총만 들고 그의 방향으로 또 한 발을 쐈다. 위험을 인지한 잭. 서둘러 핸들을 돌려 이곳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세요. 그 결과 자동차는 빠르게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길가에 있는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잭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잭이 차에서 내리려고 애쓰는 동안 몇몇 사나운 과일 농부들이 즉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붙잡고 때려잡아 단 몇 초 만에 잭은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그 사람이 멍하니 깨어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두막집 문 앞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레이 부인은 실제로 그의 곁에 머물렀다. 알고 보니 이 목조주택의 주인은 그는 나이든 과일 농부 삼촌이다. 약 1시간 전 과일 농부는 잭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레이 부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이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과수원 아저씨 입에서. 잭은 기본적으로 토지 매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잭의 예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 후 국장은 사람들에게 밤늦게 물을 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일 농부들이 과수원에 물을 공급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저수지에 저장된 담수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바다로 유입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국에서는 사람들을 보내 과수원 농부들을 폭파시켰습니다. 과수원에 물을 주는 저수조. 과수원 근처 우물에도 독을 뿌린다. 많은 과일 농부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땅을 팔아야 했어? 잭이 방금 현장 조사를 위해 과수원으로 혼자 차를 몰고 갔을 때 과수농가들은 그를 수자원부 공무원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심한 구타를 받았어요. 과일농부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잭은 고장난 차를 버리고 떠난다. 레이 부인의 컨버터블을 타고 도시로 돌아가세요. 중간에 그는 마침내 전체 이야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레이 부인에게 말했다. 잭은 물서비스 부서의 에마어 우 이사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 이 이익 집단은 처음으로 후 추를 통과했습니다. 매일 밤 저수지에 저장된 담수의 일부가 바다로 방출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 부족.
물 부족을 초래하는 목적,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저수지 하류의 큰 과수원을 원합니다. 관계 용수 부족으로 경영난에 직면, 이 때문에 그들은 과수농가들이 건설한 저수조를 폭파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과수원 근처의 우물물에도 독이 들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뭄 기간 동안 점점 더 많은 과일 농부들이 살아남도록 강요합니다. 땅을 싸게 팔아야 했어요. 제게 추측이 맞다면 땅을 얻은 사람들, 이 관심그룹의 구성원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이익 집단은 여론을 조작한다. 가뭄 구제를 위한 저수댐 건설 추진. 이 저수댐은 과수원 상류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수년간의 가뭄과 홍수에도 과수원 토지는 가뭄과 홍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토지의 가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때 후 추가 속한 이익단체는 토지를 자신의 손에 양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규모 차익 거래를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라오레이는 분명히 그 비밀을 발견하고 침묵했습니다. 추측을 마친 잭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이전에 시립기록관에 과수원 토지 정보를 문의했을 때 과수원 토지를 찾은 구매자 중 이름이 아주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이 순간이 되어서야 잭은 마침내 이 사람의 정체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꺼내기 전에 가짜 레이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신문에서 광고가 잘려나옴. 좋아요. 과수원 토지 구매자. 좋아요. 과수원 토지 에이아워 크래브의 구매자. 좋아요. 과수원 토지 구매자. 좋아요. 과수원 땅 구매자 샵사인 고난을 겪은 후. 좋아요. 고생 끝에 과수원 땅을 구입한 사람. 고통을 겪은 후 이 불만 사항의 소유자와 정확히 동일한 이름입니다. 고통을 겪은 후 이 불만 사항의 소유자와 정확히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불만 사항의 소유자와 정확히 동일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잭은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의 소유자가 2주 전에 요양원에서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불과 일주일 전 한 과수농가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죽은 사람. 토지 거래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잭은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주인이 살고 있는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 부인은 즉시 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로 들어간 후 잭은 벽에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잭은 벽에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후 잭은 벽에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잭은 벽에 LCMUMFC LX라는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잭은 벽에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잭은 RMAN의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잭은 벽에 이름이 적힌 인사 게시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공 간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사는 노인들이에요. 2시. 공공 간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사는 노인들이다. 공공 간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사는 노인들이다. 잭은 그걸 보고 놀랐다. 시립기록보관소에 등록된 과수원 토지 구매자. 대부분이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가는 이 노인들. 그렇게 많은 땅을 사서 그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잭은 질문이 가득해요. 즉시 토지 매입자와 이름이 같은 노인 여러 명을 찾아 문의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토지 구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것 같습니다. 과일 농부로부터 토지 구입. 잭은 몇 가지 추가 문의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양원, PC클러브이라는 조직이 투자하여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위조된 노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자녀는 모두 PC클러브의 회원입니다. 잭은 이 물고기 클럽이 어쩌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이익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잭은 먼저 레이 부인과 함께 요양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뜻밖에도 두 사람은 요양원 복도로 막 걸어 들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잭의 전 동료인 라우가우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요양원 직원일 것입니다. 라우가우카이는 잭의 조사를 막기 위해 서둘러 왔다. 방문자가 불친절한 것을 본 잭은 재빨리 레이 부인에게 먼저 차를 몰고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우가오와 싸웠어요. 라우가오는 키가 크고 강하지만 힘은 매우 약하다. 그는 잭의 3번의 펀치와 2번의 킥에 빠르게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라우가오를 물리친 후 잭은 탈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 코를 자른 키 작은 남자를 만났어요. 수염을 기른 강한 남자를 이끌고 있어요. 위협적으로 이쪽으로 걸어가는 키 작은 남자는 잭을 보자 즉시 총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잭이 절망에 빠졌을 때 컨버터블 스포츠카가 속도를 높인다. 알고 보니 레이 부인은 잭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구조하러 일부러 차를 돌리는 행위. 이를 본 잭은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위험에서 벗어난 후 레이 부인은 직접 차를 몰고 자신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지금 막 스릴 넘치는 장면을 경험해보세요. 잭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잭은 그것을 죽은 늙은 레이에게 주었습니다. 생생한 오쟁이 진 남편. 그에겐 2차 부상이다. 잭과 레이 부인이 일을 마치고 서로 몸을 풀고 있을 때 침대 옆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레이 부인은 전화기를 잡고 몇 마디 속삭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잭에게 할 일이 있어서 즉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 부인을 의심하게 됐어요. 레이 부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이 부인의 가족이 소유한 다른 차를 운전했습니다. 레이 부인의 스포츠카를 멀리서 따라가며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 부인은 어느 외딴 별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간 후 잭은 조용히 차를 멀리 주차했습니다. 그런 다음 빌라 창문으로 돌아서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면 그 결과 침대에 누워 레이 올드에게 키스를 하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되었다. 레이 부인과 흐느끼며 말다툼. 레이 부인 옆에는 집사처럼 생긴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다. 항상 침묵을 지킨다. 그는 어린 소녀가 레이 부인과 다투는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말다툼이 끝난 후 레이 부인은 아시아인 가정부로부터 약 2알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속이고 어린 소녀는 약을 복용한 직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창밖의 잭은 레이 부인이 그 소녀를 불법적으로 구금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레이 부인이 빌라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잭은 단지 두 사람이 오늘 밤에 친밀한 상호작용을 했다는 사실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를 집에 가두었느냐고 물었다. 레이 부인은 잭을 보고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외롭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구도 감옥에 가둔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집에 있는 소녀는 실제로 릴리라는 그녀의 생물학적 자매입니다. 릴리는 막 처남 라우레이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방금 감정적으로 붕괴됐어요. 나는 레이 부인과 몇 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레이 부인이 오늘 밤 여기에 오실 거예요. 주로 동생의 기분을 달래려고. 잭은 분명히 레이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레이 부인과 다시 교류했습니다. 잭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음을 느꼈고 레이 부인을 다시 누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막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잭이 전화를 받았어요. 반대편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가 전화로 주장했어요. 레이 부인으로 가장했던 중년 여성. 잭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잭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집문 앞에 도착. 집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보니 잭은 무의식적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결과 레이 부인인 척하는 중년 여성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목에는 아직도 뚜렷한 핀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잭은 문득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 뒤돌아 떠나려고 했다. 이때 뜻밖에도 루오 서장이 경찰관 2명과 함께 뒷방에서 나왔다. 잭이 방금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싸울 사람을 보낸 사람은 루오 보안관이었습니다. 잭은 발신자의 목소리가 친숙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 동료였기 때문이에요. 루오 보안관이 경보를 받았습니다. 가짜 레이 부인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가짜 레이 부인의 집벽에 경찰이 서 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로우 보안관은 부하 직원에게 이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잭이었다. 게다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가짜 레이 씨의 집에 있었다. 라우레이의 잭과 릴리가 키스하는 사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로우 보안관은 이를 토대로 추측했다. 올드 레이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잭을 고용한 것은 가짜 레이 부인이었다. 스캔들을 파헤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뜻밖에도 라우레이를 따라가던 잭은 우연히 레이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짜 레이 부인은 아마도 잭에게서 이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 레이 부인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잭은 지금까지 안전하고 건전합니다. 레이 부인한테 입막음 돈을 받은 것 같아요. 루오 추장의 놀라운 추측에 대해 잭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최근 조사한 단서를 모두 서둘러 보고했다. 피시클럽을 비롯해 물 부족을 초래하고 과수농가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악용한 혐의. 나는 로우 보안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로 서장이 경찰의 힘을 활용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라. 예상외로 로 보안관은 제게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우레이의 죽음이 단순한 남편 살해 사건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레이 부인이 경찰 신문을 받았을 때 범행 당시 그의 행방을 비밀로 하라.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라우레이에 대한 법의학 의사의 추가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라우레이의 폐에 바닷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익사한 곳이 저수지가 아니라 바다였음을 보여준다. 로 주장은 레이 부인이 라우레이를 바다에 익사시켰다고 의심했습니다. 이후 시신은 저수지로 옮겨져 폐기됐다. 라우레이가 저수지를 조사하던 중 실수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잊지 마세요. 라우레이는 로스앤젤레스 수자원국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저수지 현장 점검은 그의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이 부인이 라우레이를 죽였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은 레이 씨를 즉시 체포할 수 없었다. 로 보안관은 제기 감정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 부인을 설득해 경찰서에 가서 범행을 자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기 협력할 의향이 있는 한 약속했어요. 경찰은 레이 부인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그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사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잭은 여전히 로 보안관의 의견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레이 부인의 별장에 혼자 가세요. 레이 부인의 말투를 느껴보려고 노력 중. 하지만 레이 부인은 이때 집에 없었습니다. 잭은 레이 부인의 하녀가 거실에서 짐을 챙기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가정부 말에 따르면 레이 부인은 최근 장거리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녀는 그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잭은 뒤돌아서 뒷마당에 있는 리셉션 구역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레이 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그는 레이 부인 집의 정원사가 물고기 연못 옆에서 수초를 갈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잭이 뒷마당으로 들어갔을 때 정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불평했습니다. 이 바닷물은 수생식물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잭은 서둘러 물고기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물 한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야말로 짠맛과 떫은 맛이 나는 바닷물이다. 의심스러운 잭. 나는 며칠 전 이 연못에서 본 반짝이는 물체를 다시 떠올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영장 바닥에 손을 넣어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렌즈가 금이 간 금태 안경 한 쌍이 물 밖으로 건져졌습니다. 잭이 예전에 본 이른바 번쩍이는 물체. 사실 이 안경이에요. 햇빛을 반사하는 것은 안경 렌즈일 뿐입니다. 그냥 빛나는 것 같은 느낌. 잭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라우레이는 살아생전 검은태 안경을 썼다. 경찰이 저수지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자 그는 얼굴에 안경을 쓰지 않는다. 잭은 문득 깨달았다. 이전 추측에는 심각한 일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라우레이는 밖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대신 그는 자신의 연못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살인자가 PC클러브 출신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아내 레이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마도 로 보안관이 추측한 대로일 것입니다. 남편의 배신에 원한을 품고 있는 레이 부인이다. 화가 난 그는 뒷마당에 있는 뭉툭한 물건으로 그를 때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물고기 연못에 빠져 익사. 라우레이가 죽었을 때 안경이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레이 부인이 언니라고 부르는 릴리. 그녀는 라우레이의 여주인이어야 합니다. 릴리는 아마도 레이 부인의 살해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레이 부인에게 투옥되었다. 레이 부인은 사람을 죽인 후 시신을 저수지에 던졌습니다. 라우레이의 죽음을 그가 저수지를 조사하던 중 미끄러져 익사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짐을 싸고 있던 가정부가 말했다. 레이 부인은 최근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범죄가 두려워 도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아마도 유일한 증인인 릴리는 미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살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잭은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구제트포 이런 생각을 하며 잭은 빠르게 차를 몰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잭은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릴리가 있는 시사이드 빌라로 달려가세요. 레이 부인이 정말 오셨어요. 나는 잭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레이 부인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럽게 물었다. 잭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곧장 빌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유선 전화로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제야 잭은 연못에서 건져낸 금태 안경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는 레이 부인에게 자신의 추론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이 부인은 틀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정을 되찾은 후 그녀는 이름을 잭으로 바꿨습니다. 릴리는 사실 그의 생물학적 딸이다. 즉, 잭이 포착한 라우레이와 릴리가 키스하는 장면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감정 표현일 뿐
잭은 레이 부인을 보았을 때 릴리가 그의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릴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분명해. 갑자기 그는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상대방의 뺨을 여러 번 때릴 수밖에 없었다. 레이 부인은 하룻밤을 함께한 남자에게 구타당했다. 마침내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잭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사실 레이 부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릴리는 그녀의 생물학적 여동생이다. 그녀는 또한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레이 부인은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진의 친이에게 폭행을 당한 후 릴리를 낳았습니다. 릴리가 태어난 후 레이 부인은 이 딸을 특별한 신분으로 마주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성 친구 라우레이에게 맡겨 키우게 됐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도피. 라우레이는 올곧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레이 부인의 경험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자신의 것처럼 대해주세요. 아버지와 딸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딸보다는 낫다. 그래서 레이 부인이 25세가 되었을 때 저는 방금 미국으로 돌아와 라우레이와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라우레이가 살해된 날 레이 부인은 집에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 앞에 있는 이 별장에서 릴리를 돌본다. A씨는 범행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행방을 숨긴 바 있다. 난 단지 불쌍한 릴리가 개입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릴리는 어렸을 때부터 라우레이에 의해 이 빌라에 맡겨졌습니다. 아시아 집사가 세심하게 보살펴줌. 라우레이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보다 열등한 진씨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손녀이자 딸인 릴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최근 라우레이의 죽음으로 일련의 여론 폭풍이 촉발되었습니다. 레이 부인은 릴리의 인생 경험이 노출될까봐 걱정한다. 아버지 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실까 봐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제야 나는 내 딸을 이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떼어놓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잭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방금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니까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때쯤이면 레이 부인과 딸이 탈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됩니다. 잠시 생각한 후 잭은 레이 부인과 릴리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시아인 가정부의 거주지로 가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세요. 그는 즉시 레이 부인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짐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레이 부인은 갑자기 뭔가를 기억했습니다. 빨리 잭에게 상기시켜주세요. PC 클럽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 친예의 이름으로 된 재산입니다. 게다가 잭이 물고기 연못에서 주운 금태 안경도 라우레이가 평소 착용하는 안경과 다소 비슷하지만 하지만 라우레이의 아이템은 아니죠. 라우레이는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잭이 집어든 것은 독서용 안경이었습니다. 잭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연못에 있는 유리잔은 고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인자의 것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살인자는 나이가 꽤 많아요. 살인을 하려면 돋보기를 써야 한다. 잭은 즉시 짐승보다 더 나쁜 메스터 친을 생각했습니다. 레이 부인을 보낸 후 잭은 먼저 2명의 남성 조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전화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2시간 이내에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나는 그를 찾기 위해 즉시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잭이 방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로 보안관이 팀을 이끌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앞으로 나와 레이 부인이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고향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말한 후 잭은 레이 부인의 고향 주소를 로우 보안관에게 썼습니다. 뜻밖에도 로우 추장은 잭이 직접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잭은 로우 병장과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베드로 공동체에 있는 한 집의 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로우 보안관이 막 그의 팀을 집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잭이 막았어. 잭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명예로운 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레이 부인에게 항복하도록 설득하세요. 로우 보안관의 허가를 받은 후 잭은 혼자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당연히 레이 부인의 고향이 아니다. 잭의 고객 중 한 명인 어기의 거주지입니다. 어기는 이전에 잭에게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어기가 반응하기 전에 잭이 집에 들어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를 끌고 뒷문을 통해 집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세요. 어기의 차에 타세요. 레이 부인의 별장으로 직진하세요. 어기는 돈을 빚지고 있지만 그의 엉덩이는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잭의 자비로. 잭이 중간에 말했다. 어기가 레이 부인의 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자신이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가 단숨에 탕감됐다. 어기는 돈을 빚지고 있으며 북쪽의 엉덩이 지불을 거부합니다. 나는 잭의 조건에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어기는 짐을 찾으러 레이 부인의 별장으로 혼자 운전했습니다.
잭은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진 선생의 집으로 곧장 가세요. 짐승보다 못한 진 씨를 보고 잭은 메스터 친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척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신문에서 잘라낸 계획안을 꺼냈다. 진 씨에게 건네주세요. 이때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진 씨 집거실의 불빛은 어두웠다. 신문 스크랩을 받은 후 진 씨는 그는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서 썼다. 민원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잭은 진 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돋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연못에서 잡은 안경과 똑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라오레이를 죽인 것은 진 사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 사부는 사람들에게 물 부족을 일으키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수농지 적대적 취득의 주범. 진 씨를 알아낸 후 잭은 더 이상 덤불주의를 두드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추론한 진실. 그는 진 씨 앞에서 자세히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진 씨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 딸 레이 부인이 라오레이와 결혼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어둡고 동물보다 열등한 진 씨. 내 사위인 라오레이를 위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증오심이 커졌다. 또한 라오레이는 최근 메스터 친이 사람들에게 물 부족을 일으키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수원 토지 적대적 획득 비결. 진나라 기관의 돈벌이에 걸림돌이 됨. 진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라오레이를 물고기 연못에 익사시켰습니다. 라오레이를 살해하고 과수농가의 땅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에 더해 진 씨는 또한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했던 가짜 레이 부인을 죽이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진 씨의 범죄 인정을 듣고 나서 잭은 화가 나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진 선생의 부하 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잭의 허리에 총을 쥐고 있는 모습. 메스터 친은 잭에게 레이 부인과 릴리를 만나러 그를 데려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잭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로우 보안관은 어기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잭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의 IQ를 모두 동원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레이 부인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시아 가정부의 거주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영화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를까요? 로우 보안관은 텐갱에 어긋나는 추상적 사고에 만족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팀을 곧장 차이나타운으로 이끌었습니다. 진 씨와 그의 부하들이 잭을 차이나타운으로 호위했을 때 잭의 조수 2명이 여기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로우 추장이 통제함. 잭을 만난 후 로우 보안관, 즉시 전진하여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라. 이때 아시아 가정부의 집에 숨어있던 레이 부인은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서둘러 딸 릴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스포츠카로 달려갔다. 차를 몰고 떠날 계획.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곧 메스터 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짐승보다 더 나쁜 진 사부는 즉시 부하들에게 레이 부인의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앞으로 걸어가서 릴리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레이 부인은 이 상황을 목격했다. 갑자기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아버지에게 겨누었습니다. 이를 본 인근 경찰들이 서둘러 그들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레이 부인은 릴리를 스포츠카에 태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엔진을 시동하고 앞으로 돌진하세요. 두 사람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 로우 보안관은 즉시 부하들에게 총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격 2발 동반. 레이 부인의 스포츠카가 길가로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마침내 멈춰섰다. 그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릴리가 가슴 아픈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달려와 차 문을 열자 레이 부인이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것을 보고 릴리는 경찰에 의해 차에서 끌려 나왔다. 다시 한번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진사, 강제로 빼앗긴 할아버지. 오랫동안 릴리를 보살펴온 아시아 가정부가 그녀를 말리려 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경찰관들에 의해 땅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잭.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갑자기 지쳐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에 쌓인 세상처럼. 양심 약한 자의 절망호. 양심이 불분명한 자들의 절망. 앞서 말했듯 차이나타운은 그 다음 해 개봉됐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문 후보. 안타깝게도 결국 최우수 각본상만 수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더욱 강력한 상대 대부 이 블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화는 지금도 필름 느와르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관주에 가득한 엔딩. 날카로운 필치로 세상의 모든 황폐함을 쓰라. 그것은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팔로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